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스프링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스프링빈 생명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면 빈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빈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이해하면 스프링의 동작 원리를 훨씬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빈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하는 역할을 보고 빈의 전체 생명주기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빈을 등록하는 방법, 의존성 주입, 어웨어 인터페이스, 빈 포스트 프로세서 같은 중간 과정들을 거쳐서 초기화 콜백과 소멸 콜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는 패턴도 소개해드릴게요. 빈이란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자바 객체를 말합니다. 보통 자바에서 객체를 만들 때 new 키워드를 써서 직접 만들잖아요. 그런데 스프링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만들지 않고 스프링한테 이 클래스로 객체 좀 만들어줘 라고 맡깁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알아서 객체를 만들고 필요한 다른 객체도 연결해주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줍니다. 코드를 보시면 클래스 위에 add component라는 어노테이션만 붙이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빈으로 등록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IOC는 인버전 오브 컨트롤, 우리말로 제어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개발자가 직접 하던 객체 생성과 관리를 컨테이너가 대신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컨테이너의 실체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입니다. 컨테이너가 하는 일을 순서대로 보면 먼저 설정을 읽어서 어떤 빈을 만들어야 하는지 파악하고 객체를 생성하고 의존성을 주입하고 초기화 작업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소멸 작업을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바로 빈의 생명주기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빈의 전체 생명주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7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빈 정의이기, 인스턴스 생성, 의존성 주입, 어웨어 콜백, 초기화 콜백, 빈 사용, 소멸 콜백 순서입니다. 색상별로 생성 단계는 초록색, 설정 단계는 파란색, 초기화는 노란색, 사용 중은 진한 초록, 소멸은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1단계에서 add component나 add bin으로 등록된 정보를 스캔하고 2단계에서 기본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고 3단계에서 의존성을 주입합니다. 4단계 aware callback은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고 5단계 초기화 콜백에서 add post construct 같은 추가 설정을 하고 6단계에서 실제로 사용되다가 7단계에서 add predestroy로 정리됩니다.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실무에서 주로 신경 쓸 부분은 3번 의존성 주입, 5번 초기화, 7번 소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스프링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빈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 스캔 방식으로 클래스 위에 add component annotation을 붙이면 스프링이 자동으로 찾아서 등록합니다. add service, add controller, add repository도 사실 add component의 특수한 버전입니다. 두 번째는 add bin annotation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add configuration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만들고 add bin을 붙이면 그 메서드의 리턴 값이 bin으로 등록됩니다. 이 방식은 외부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를 bin으로 등록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코드에는 직접 add component를 붙일 수 없으니까요. bin이 만들어진 직후에 스프링이 의존 객체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데 이걸 의존성 주입, 줄여서 DI라고 합니다. 주입 방식 중에서 생성자 주입이 가장 권장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생성자 파라미터로 필요한 객체를 받고 있죠? 이렇게 하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의존 객체가 주입되므로 나중에 바뀔 일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파이널 키워드를 쓸 수 있어서 불변성도 보장되고 테스트할 때 직접 모의 객체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필드 주입은 add autowired만 붙이면 되니까 간편하긴 한데 테스트하기 어렵고 어떤 의존성이 필요한지 한눈에 안 보여서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의존성 주입이 끝나면 어웨어 인터페이스들이 호출됩니다. 빈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나 컨테이너 정보를 알아야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솔직히 실무에서 직접 쓸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어웨어를 구현하면 빈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참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add autowired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주입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빈 포스트 프로세서는 모든 빈의 초기화 전후에 끼어들 수 있는 확장 포인트입니다. 컨테이너에 있는 모든 빈에 대해 초기화 직전과 직후에 후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프링 AOP에서 프록시 객체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빈 포스트 프로세서의 후처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dd transactional 같은 어노테이션을 쓸 수 있는 것도 빈 포스트 프로세서가 원본 빈을 프록시로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직접 빈 포스트 프로세서를 만들 일은 많지 않지만 스프링 내부 동작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빈이 생성되고 의존성 주입까지 다 끝난 후에 추가적인 설정 작업이 필요할 때 초기화 콜백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add post construct annotation입니다. 메서드 위에 이걸 붙이면 DI 완료 후에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가장 간편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 initializing bin 인터페이스의 after properties set 메서드입니다. 스프링의 종속적이라 잘 쓰진 않습니다. 세 번째, add bin annotation의 init 메소드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bin에 유용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쓰면 add post construct가 가장 먼저, 그 다음 after properties set, 마지막으로 custom init 메서드 순서로 실행됩니다. 실무에서는 add post construct가 가장 간편하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빈 스코프는 빈이 몇 개 만들어지고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스코프 다이어그램을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본값은 싱글턴으로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 딱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같은 빈을 여러 곳에서 주입받아도 전부 같은 객체입니다. 프로토타입 스코프는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프로토타입 B는 컨테이너가 소멸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들어주기만 하고 그 이유는 개발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리퀘스트나 세션 스코프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HTTP 요청이나 세션 단위로 빈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싱글턴을 쓰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다른 스코프를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빈이 사용하던 자원을 정리하기 위해 소멸 콜백을 사용합니다. 초기화 콜백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dd free destroy가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반환, 파일 핸들러 닫기, 스레드 풀 종료 같은 정리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disposable bin 인터페이스에 destroy 메서드도 있습니다. add bin의 destroy 메소드 속성도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destroy 메소드의 기본값이 input로 클로즈나 셧다운 메서드를 자동으로 감지해줍니다. 실행 순서는 add free destroy가 먼저, 그 다음 destroy, 마지막으로 destroy 메소드입니다. 실무에서는 add free destroy 하나만 기억하시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빈 생명주기 콜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캐시 워밍업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주 쓰는 데이터를 미리 캐시에 올려놓는 거죠. add post construct에서 이 작업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시작과 동시에 캐시가 준비됩니다. 두 번째, 리소스 정리입니다. 파일 감시 서비스처럼 시작할 때 리소스를 열고 종료할 때 반드시 닫아야 하는 경우에 add post construct와 add free destroy를 짝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설정 검증입니다. 필수 설정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add post construct에서 확인하면 잘못된 설정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add post construct에서 예외를 던지면 애플리케이션 시작 자체가 실패하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빈의 생명주기는 등록, 생성, DI, 초기화, 사용, 소멸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무 적용 팁으로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초기화와 소멸에는 add post construct와 add free destroy를 우선 사용하세요. 둘째, 의존성 주입은 생성자 주입이 표준이고 롬복에 add required args construct를 쓰면 코드가 더 깔끔해집니다. 셋째, 외부 라이브러리 빈은 add bin의 init 메소드와 destroy 메소드를 활용하세요. 넷째, 빈 스코프는 대부분 싱글턴이면 충분하고 프로토타입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오늘의 스프링 빈, 생명주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